수업은 재밌게, 화학은 쉽게, 점수는 높게. 안녕하세요. 102 클래스 화학 대표 강사 이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반응식들을 맞춰보면서 그 화학 반응식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이제 반응식을 완성하는 건데, 반응식의 각각의 개수를 맞추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추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들이 있구나. 결국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반응식 완성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반응들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을 맞추는데, 어떤 식으로 맞추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반응식 맞추는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목산법이라고 있어요. 이 목산법이 뭐냐? 한자겠죠, 이게? 한자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씩 이제 맞추는 방법을 목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정계수법은 말 그대로 이제 계수에다가 A, B, C, D 이제 이러한 문자를 붙여갖고 이제 맞춰주는 방법인데 수학에서 아마 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산화 환원 쪽 들어가서 산화수법, 뭐 이온전자법 이러한 그 화학 반응식 맞춰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목산법에 대해서 보실 텐데 이 목산법은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일단은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반응식이 간단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것도 있죠. 그럼 이제 복잡한 거는 미정계수법 같은 걸 쓰게 되면 문자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겠죠. 여러 종류로.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원소 종류마다 문자를 하나씩 붙여갖고 해야 되는데 원소가 예를 들어서 5종류, 6종류 되면 식이 5개, 6개 일단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단 목산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응식 간단하던 복잡하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를 우선적으로 다른 원소를 우선적으로 맞춘다는 게 다른 원소들이 대부분 화합물이 복잡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수소하고 산소는 왜 제외하고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얘네들이 제일 화합물들이 간단해요. 나오는 게. 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물이 있겠죠? H2O. 그 다음에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은 산화물도 있지만 산소도 있단 말이에요. 반응물에서.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에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소 같은 경우에 일단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은 사실 그래요.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원소를 맞춘 이후에 수소, 산소. 자, 요건 왜 수소하고 산소 순으로 썼을까요? 아까 제가 화합물 말씀드렸죠. 수소는 이런 식으로 H2O 형태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원소가 일단 두 종류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특히 수소를 먼저 맞추게 되면 산소가 남게 되는데 산소는 보통 연소 반응처럼 반응물에서는 혼자 있게 돼요. 혼자 있게 되니까 요거는 숫자 맞추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른 원소를 맞추고 그 다음엔 수소, 산소 순으로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 전체 원자 수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전체 원자 수는 안 바뀌어요. 뭐 원자에 대한 기본 법칙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원자 수는 안 바뀌고 뭐가 바뀌냐면 분자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만 바뀌어요. 배열만. 분자 안에 원자의 배열. 이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자 수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원자 수는. 그래서 개수 맞추는 순서는
자, 정리해서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호돈소 물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죠, 산소. 혼자 있는 거. 호돈소 물질을 제일 나중에 맞춰야 우리가 숫자 맞추기가 좀 편하겠죠. 한 종류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목산법을 맞추는 방법을 통해서 자, 반응식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화학 반응, 일단 화학 반응의 연소 반응이라고 있죠. 자, 연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소가 산소하고 화합하는 산화환원 반응, 화학적 변화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지금 써드린 이 네 개의 반응들은 전부 연소 반응이에요. 일단 화학식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학식은 메탄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메탄은 그 다음에 에탄올, 에탄이 보통 메탄 다음에 탄소가 2개 있을 때 에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끝에 보시면 올하고 붙었죠? 이 올이 뭘 뜻하냐면 알코올을 뜻해요. 알코올. 알코올은 OH를 뒤로 빼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거 다시 쓸게요. 메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에탄올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판. 자, 지금 보시면 일단 구리는 빼고요. 메탄, 에탄올, 프로판 이렇게 보시면 탄소가 하나씩 늘어났죠. 자, 이런 애들을 나중에 탄소화물 쪽에서 이제 포화탄화수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써드린 이 포화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식을 가지게 돼요. CnH2n 플러스 2의 일반식. 그럼 N이 1이 되면 H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1, 2, 3, 4 있죠? 그렇게 하듯이 탄소는 메타, 에타, 프로파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씩 늘어나죠. 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에탄올은 보시면 탄소가 2개일 때 H가 원래는 6개여야 되죠. C2H6 이렇게. 거기서 H 하나를 빼고 뭘 붙였어요? OH를 붙이면 이와 같이 알코올이 돼요. 그럼 에탄올 보셨으니까 메탄올은 어떻게 되냐면 CH4에서 H 하나를 뺀 CH3OH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연소 반응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공통적으로 다 산소가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보면 이 앞을 띄워놨죠? 자, 왜 띄워놨을까요? 이게 이제 반응식 많이 쓴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쓰고요. 여길 띄워놔요. 이 부분을. 자, 왜 이 부분을 띄워놓게 되냐면 요 앞에다 우리가 이제 계수 맞추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길 띄워놓으면서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반응식 많이 안 써본 학생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거 다 붙여서 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앞에다 어떻게 해요? 개수를 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반응식 맞추실 때는 요 앞에를 항상 띄워서 개수를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요거 일단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럼 메탄의 연소 반응부터 일단 맞춰 드릴게요. 자, 메탄의 연소 반응은 자, 반응물은 이와 같이 이제 메탄이 산소하고 화합하는 걸 썼는데 생성물은 뭐가 나오냐? 여기는 C하고 H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자 내 결합이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럼 결합이 쪼개지면 누가 남냐면 C하고 H만 남겠죠. 이 C하고 H가 누구랑 결합하냐면 여기 있는 산소랑 결합하게 돼요. 산소랑. 그러면 C랑 O랑 결합한 것 중에서 안정한 화합물이 뭐가 있어요? 뻗뜩 생각나는 게 CO2밖에 없죠. 자, 그래서 CO2. 그럼 H하고 O는 뭐겠어요? H2O죠. 이렇게. 그럼 반응식 다 끝나요. 아, 그래서 메탄이 연소하면 C하고 H로 된 화합물이 연소하면 CO2랑 H2O가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에탄올은요? 에탄올은 자, CH5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자 안에 결합들이 다 끊어지게 되면 CHO가 남는데 얘도 결국은 누구랑 반응하냐면 산소랑 이와 같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C하고 O하고 H하고 O하고 그 다음 남는 거는 O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있는 O들이 다 쪼개져서 여기서 이제 산소가 나눠지게 되면 여기 있는 산소 이 O2도 마찬가지예요. O2도 두 개 있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O랑 여기 있는 O랑 어떻게 돼요? 다 섞이게 되죠. 그럼 다 합쳐주면 돼요. 다시. 그럼 결국 뭐예요? CO2하고 H2O만 남게 돼요. 이렇게. 자, 일단 그럼 반응물하고 생성물. 연소 반응일 땐 무조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무조건. 프로판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3개, H가 8개, 그 다음에 O2에 CO2 하고 H2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맞추냐면 아까 복잡한 화합물에서 간단한 화합물로 가라고 그랬죠? 일단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있는 메탄은 C하고 H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있는 탄소는 C하고 O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럼 결국 여기는 C하고 H로 돼서 이 앞에 숫자를 쓰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여기 있는 H2하고 두 군데 숫자가 바뀌겠죠. 그러면 일단 얘는 두 군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여기 있는 CO2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혼자 있는 산소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누가 더 복잡해요? 여기 있는 메탄이 더 복잡하죠. 복잡한 거는 사실 밑에 있는 에탄올 보시면 바로 티가 나겠죠. 얘가 봐도 전체적으로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에탄올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먼저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주냐면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자, 개수 비교하면 똑같죠? 그럼 건드릴 게 없겠죠? 그런데 수소가 여기는 4개 있고 여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를 맞추려면 여기 있는 화합물의 형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앞에다가 친구 하나를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원자 수가 4개로 맞게 되죠. 자, 절대 이 화합물에 있는 이 결합 원자 수 있죠? 이 결합 원자 수라고 하는데 이 결합 원자 수는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결합 원자 수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O2를 O3로 바꾸면 산소가 오존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합 원자 수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게요. 그럼 결합 원자 수는 놔두고 분자 앞에 있는 개수, 우리가 보통 개수라고 얘기한 이 앞에 이렇게 숫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C하고 H가 지금 맞았죠? C하고 H가. 그러면 C하고 H 맞은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산소만 맞춰주시면 돼요. 산소가, 자, 여기 2개인데 생성물에는 CO2에 2개, H2에 하나짜리가 2개 있죠?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그래서 이 4개를 이 앞에다가 2라고 맞춰주시면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게 완성이 돼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시면 등호랑 동일해요. 등호랑. 그럼 이 등호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수는 동일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자 수만 동일한 게 아니라 원자의 종류 있죠. 원소의 종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반응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화살표가 왔다 갔다 이 2가지를 다 쓰게 돼요. 일단 지금처럼 반응이 한쪽으로 진행이 될 때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탄올을 연소 반응을 보면 여기 일단 탄소가 2개 있죠. 그럼 여기다 맞춰주시면 이렇게 탄소 개수를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에탄올에서 조심하실 거는 H가 여기 하나 숨어 있죠. 산소도 하나 숨어 있고 합쳐서 계산해야죠. 합쳐서 여기 5개랑 여기 1개에서 H가 총 6개가 되겠죠. H가. 그럼 이 6개를 여기 있는 H2 요 앞에다가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C 맞췄고 H까지 맞췄죠. 나머지 산소를 보시면 여기가 3개, 여기가 4개. 그럼 몇 개예요? 여기 4개, 여기 3개 하면 홀수가 나왔죠 이번엔. 7개죠.
자, 7개 나오면 O2 갖다 7개 어떻게 맞춰요? 그러고 이 앞에다 7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앞에 7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산소 원자가 14개로 바뀌어 버리죠. 그럼 이 뒤에 거 다 다시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개로 7개를 맞춰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 2분의 7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 2개짜리가 2분의 7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총 7개란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산소 혼자 수랑 여기 있는 산소 혼자 수랑 맞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분수를 맞출 땐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자, 얘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에탄올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산소가 하나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를 무시하고 맞추면 이렇게 되고요. 산소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총 7개의 산소를 여기 있는 산소를 하나 빼면 몇 개예요? 6개죠. 그거를 여기다가 3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수로 맞출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분수가 없어요. 분수가. 그래서 그 에탄올의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 특히 알코올일 때는 숨어있는 산소하고 수소를 조심하셔라 그 얘기예요. 숨어있는 산소하고 수소를. 자, 제가 에탄을 한번 써드릴게요. 에탄. 자, 에탄의 연소 반응이 이렇게 되죠. 제가 메탄하고 프로판 이렇게 하나를 건너뛴 이유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분수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있는 에탄을 연소 반응을 맞추면 여기 2개고 이 앞에다가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H가 6개죠. 그러니까 여기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산소가 3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개에서 자, 여기도 7개가 나오죠. 3개, 4개에서 7개가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돼요? 2개씩 맞추는 거니까 이 앞에다가 2분의 7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수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수가 나올 경우에는 반응식은 정수로 맞춰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왼쪽과 오른쪽에다 모두 2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 7, 4, 6 이렇게 이제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CHO 순서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산소와 수소가 안에 숨어 있는 것들도 조심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올 경우에 일단 분수로 맞춰주신 이후에 전체를 다 정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맞추세요라고 하면 일단 정수로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판의 연소 반응을 볼게요. 프로판은 여기 탄소가 3개죠. 그래서 여기 3개. 그 다음에 수소가 8개니까 이쪽에 4개.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냐면 산소만 남았죠. 산소가 여기 4개랑 여기 2개짜리 3개니까 6개죠. 그래서 총 10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5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메탄이랑 여기 있는 프로판은 반응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메탄하고 프로판이요. 그래서 이제 메탄하고 프로판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다행히 이제 외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이건 1, 5, 3, 4, 1, 5, 3, 4 이렇게 돼요.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는 것보다 일단은 자꾸 써서 외워지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탄소화합물 또는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을 봤고요. 맨 밑에는 금속의 연소 반응이죠. 금속의 연소 반응은 조금 더 간단해요. 왜냐면 이제 구리가 CU죠. 구리가 연소가 되면 자, 똑같아요.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 그러면 구리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어떤 화합물이 나오는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구리하고 산소하고 1대1로 반응을 하느냐, 2대1로 하느냐, 1대2로 하느냐. 구리가 보통 플러스 2의 이온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산소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1대1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는 플러스 1, 플러스 2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특히 플러스 2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럼 화합물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산소가 2개씩 있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요? 여기도 산소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돼요. 2분의 1을. 그럼 전체 원자수는 다 맞았고, 자, 반응식상에 분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2를 2와 같이 곱해서 정수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한 연소 반응하고 이제 그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걸 한번 봤는데요. 자, 다른 반응들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분해 반응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화합을 받고 이번에는 분해 반응. 촉매에 의한 분해. 자, 촉매는 뭐냐면 이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화살표에다가 써줘요. 반응식 상에는 안 써주고. 그래서 촉매가 많던 적던 그 양에 관계없이 반응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촉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누가 옆에서 계속 먹여주면 더 빨리 먹을 수가 있죠. 어쨌든 밥은 스스로 먹어야죠. 어쨌든. 그래서 촉매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촉매는 정촉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매가 2종류가 있는데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어요. 정촉매는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고 부촉매는 느리게 해주는 게 부촉매예요. 그래서 일단은 촉매라고 얘기했을 땐 정촉매만 나오는데 과산화수소. 자, 산화 이수소 이게 물이었죠. 산화수소, 산화 이수소를 물이라고 하는데 과산화예요. 산소가 과하게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H2O2라고 써요. 과산화수소는. 이 과산화수소를 자, 이산화망간인데 MnO2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촉매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면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H2O랑 O2랑. 그럼 여기도 이제 맞춰주셔야 될 게 H랑 O죠. 근데 이제 O는 여기서도 혼자 있지만 H는 같이 있죠. 그러니까 H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가 2개, 여기 2개. 맞았죠?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되겠죠? 산소가 지금 보시면 여기 2개인데 여기 하나에 여기 2개, 여기 3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하나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 있는 얘를 하나로 바꿔주시면 왼쪽 오른쪽 반응물 생성물의 산소 원자수가 맞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2를 곱해서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과산화수소의 촉매에 의한 분해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나 염화구리는 전기분해예요. 전기분해. 이 전기분해는 나중에 산화원원 쪽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간단하게만 일단 써드리면 물은 전기적으로 분해했을 때 플러스에서 산소가 마이너스에서 수소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H2랑 O2랑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제가 생략을 했죠. 산소에 2분의 1 붙인 다음에 전부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염화 제2구리라고 얘기하는데 염화 제2구리의 전기분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반응을 써드리면 되는데 자, 화합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분해는 어떻게 돼요? 분해는 나누면 되죠. 그냥 나누시면 안 돼요. 그냥 나눠서 원래 물질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염소하고 구리가 만났으니까 이 염소하고 구리를 자, 요거를 나누게 되면 누가 되냐면 구리하고 염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플러스에선 염소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선 구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 이것도 써드리면 아까 여기서 수소가 마이너스극, 산소가 플러스극 이렇게 됐죠. 여기도 구리가 마이너스극, 염소가 플러스극. 이건 이온 생각하시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구리는 플러스 이온. 일반적으로 금속은 플러스 이온의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이온의 형태를 띠는 애들은 마이너스극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전기력 그렇죠? 화학에서 힘은요. 전기력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력 하나밖에. 그래서 이온 간의 힘, 전자와 원자 핵의 힘 이거 전부 다 전기력이죠. 또는
부분적으로 생기는 부분 전하의 힘, 이것도 다 전기력이에요. 그래서 전기력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되는 애들은 마이너스 흑에,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염소는 플러스 흑에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열분해예요, 열분해. 자, 이 열분해인데 이게 왜 까다롭냐면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나눠져서 이거 만들어지고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탄산소 나트륨. 자, 요건 어떻게 쓰냐면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자, 열을 받아서 간단한 물질로 바뀌어요. 열을 받아서 간단한 물질로 바뀌면 누가 나오냐면 열에 강한 탄산나트륨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 나트륨이 2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쓰시면 자, 나트륨이 2개, 나트륨이 2개, CO3가 2개. 그러면 뭐가 남냐면 CO3 하나랑 나트륨 2개, CO3 하나랑 나트륨 2개니까 H가 2개, CO3가 하나가 남죠. 자, 이럴 때는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H가 2개, CO3 하나. 그럼 H2CO3인데 이 탄산의 경우에는 기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서 써주게 돼요. 나눠서. 이거 반드시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이렇게 되죠. CA, CO3. 분필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거는 자,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산화칼슘하고 여기도 CO2. 복잡한 게 간단한 걸로 바뀌죠. 복잡한 게 간단한 걸로.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나 요거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머지 걸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산화 제2구리. 아까 연소시켜서 만들어진 CuO 있죠? 산화 제2구리. 이거는 다시 구리하고 산소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산 칼륨. 자, 화합물이 조금 복잡해졌죠? 염소산 칼륨. 이건 KClO3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KClO3, 염소산 말고 과염소산, 아염소산 이런 애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염소산 칼륨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얘는 분해되면 뭐가 되냐면 염화칼륨 하고 산소로 나와요. 산소로. 그래서 이걸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합물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화합물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외우실 때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지금 여기 이제 밑줄 친 이런 애들 있죠. 염소산 칼륨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애들 하고 그 다음에 반응에서 생성되는 주생성물 같은 경우를 좀 외워주신 이후에 나머지 거를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조금 익숙한 애들로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까 여기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탄산칼슘이에요. 그럼 산화칼슘이 나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aO를 빼보시면 뭐만 남아요? CO2밖에 안 남죠. 이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단 많이 써보고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치환 반응. 요건 이제 바꿔주는 건데 자, 이거는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아직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써가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산하고 마그네슘을 묽은 염산에 넣는다. 이렇게 되면 누가 나오면 자, 마그네슘이 여기 있는 수소 둘 다 플러스니까 나머지 Cl 염화이온하고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데 마그네슘도 어디 있냐면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2의 이온의 형태를 떼요. 결국은 이온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전체적으로 맞겠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고 남은 건 뭐예요?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위로 하면 기체가 발생됩니다. 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하고의 반응에서는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이런 반응이 돼요. 이런 반응. 그 다음에 황산과 아연의 반응. 아연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염산 대신에 이번에는 묽은 황산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도 보시면 마그네슘과 수소가 같은 플러스를 쪘으니까 여기는 아연과 수소도 같은 플러스를 띄겠죠. 그러면 아연이 이번에 누구랑 결합해요? 황산 이온이랑 결합하죠. 그럼 아연이 플러스 2인데 황산 이온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H하고 Cl이 1대1로 결합됐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H가 2개 들어갔죠. 그럼 황산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합쳐서 0 만들면 돼요. 0.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럼 아연이 황산하고 여기 있는 황산하고 결합하게 되면 이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황산 아연 이렇게.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 둘의 반응은 같은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과 산성 용액과의 반응이에요.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과 염산도 마찬가지죠. 알루미늄, 금속과 그 다음에 염산. 자, 그런데 알루미늄은 플러스 3 이온의 형태를 띠니까 자,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AlCl3. 자, 이제 제가 C를 염소를 쓸 때 이제 C하고 L을 보통 이제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원소기호 쓰실 때 조심하실 게 이렇게 붙여서 쓰다 보면 요게 앞에가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D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소기호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원소기호는. 그래서 이제 염화 알루미늄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수소기체가 나와요.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수소기체가 이렇게 되겠죠. 수소기체가. 자, 수소기체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자,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3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쓰면 홀수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예상이 가죠. 분수가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 있는 수소가 어떻게 돼요? 2분의 3 이렇게 바뀌어야죠. 2분의 3. 그러면 여기 3이라고 쓰고 여기 염소가 맞았고 알루미늄 하나씩 맞았고 수소도 맞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2를 곱해서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알루미늄과 묽은 염산과의 반응식이 이렇게 완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화합 반응 받고요. 분해 반응 받고 치환 반응 받죠. 하나 남은 거 있었죠. 화학 반응에서 맨 마지막 거 복분해라는 거 있었죠. 자, 복분해. 복분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죠. 뭐냐면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면 이온 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써드릴 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A, B하고 C, D.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 해서 요렇게 반응시키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A는 D랑 결합하고 여기 있는 C가 B랑 결합해서 자, 플러스를 왼쪽에 오른쪽 마이너스를 오른쪽에다가 일반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써주면 복분해는 반응이 더 끝나요. 그러면 염산하고 수산화수 HCl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NaOH 이렇게 되죠.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전체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만나겠어요? NaCl, H하고 OH 합치면 뭐 나와요? H가 2개, O가 1개니까 물이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NaCl에 H2O 이렇게. 다른 반응보다 이게 제일 쉽죠. 연소 반응은 CO2하고 H2O가 나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분해가 되면
CO2하고 H2O가 나오겠구나. 또 어떤 애들은 산소밖에 없으니까 산화물이 나오겠구나. 이제 이걸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취한 반응은 아까 반응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것만 쓰실 수 있으면 두 개를 나눠서 화합물 배치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황산 하고 수산화 칼슘이에요. 칼슘. 이렇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칼슘하고 황산이온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OH에다가 괄호 치고 두 개라고 왜 썼을까요? H랑 OH랑 만나서 H2 만났죠. 그럼 OH 전체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럼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칼슘은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 염소처럼 마이너스 1짜리를 몇 개 있어야 되냐면 두 개 결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괄호를 쳐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화합물은 황산칼슘과 그 다음에 H랑 OH랑 합쳐지는 거니까 뭐예요? H2O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도와 칼륨. 요도하고 칼륨하고 합치면 돼요. KI 이렇게. 그 다음에 질산납. 자, 납은 PB인데 질산은 HNO3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H하고 NO3가 1대1을 결합했죠. 근데 납은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처럼 여기도 이렇게 괄호 묶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나트륨이나 칼륨은 플러스 1짜리니까 여기 있는 납이나 질산하고 결합할 때요. 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미리 예상을 하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PB 2 플러스 하고 I 마이너스니까 I2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PB I2 그 다음에 K하고 NO3 질산칼륨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PbI2가 혹시 뭐냐면 물에 안 녹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색이냐면 황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거는 황색 침전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PbI2.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은 복분의 반응인데 맨 밑에 보시면 지금 있는 요도와 칼륨하고 질산납에서 침전 생성하는 것처럼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의 반응이세요. 자, 이건 위에다 써드릴게요. 질산은 AgNO3 하고 염화나트륨 NaCl 하면 이렇게 만나서 요렇게 써주면 되죠. AgCl 자, 이것도 침전이고요. 그 다음에 NaNO3 이렇게 NaNO3 질산 나트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죠. 얘는 질산 칼륨 이렇게. 그래서 복분해까지 해서 대표적인 화학 반응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고 반응식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보셨다라고 보면 돼요. 다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자, 연소 반응.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소라는 거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이며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러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됐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물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일본 교과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일본 교과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푸른색이니까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이거는 물 확인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석회소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된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CO2. 그래서 연소 생성물은 이렇게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특히 이 부분은 많이 나올 테니까 뿌옇게니까 뭐예요? 물에 안 녹는 게 나오는 거죠. 밀가루처럼. 그게 이제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자, 이렇게 이제 연소 생성물을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합물의 공업적인 제법을 제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눈으로만 익숙하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셔서 단계별 반응이나 전체 반응들 좀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암모니아의 공업적 제법. 이거는 하버법이라고 하죠. 하버법. 하버법은 단계별 반응이 아니라 전체 반응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시긴 했죠. 간단한 반응으로. 그 다음에 황산, 진한황산의 공업적인 제법은 자 지금 이렇게 써드린 것처럼 접촉법이라고 그래요. 접촉법. FES도 이제 황철광이라고 하는데 황철광을 연소를 시켜요. 그럼 결국 이제 이건 반응해서 자 S를 연소를 시켜서 우리가 SO2 필요한 SO2를 얻어주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O2를 다시 산화를 시켜서 3산화황, 그 다음에 이 3산화황에다가 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H가 2개에다가 SO 3개 하나니까 황산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한황산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접촉법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의 공업적인 제법, 질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질산이 나왔죠? 요거는 정리했을 때 전체 반응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전체 반응까지. 자, 전체 반응에서 보면 암모니아하고 질산하고 이제 1대1로 나오는 이런 반응인데 요건 이제 계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오스트발트라고 옆에다 써드릴게요. 오스트발트법 하시면 돼요. 질산의 공업적 제법.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버법, 접촉법, 오스트발트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탄산나트륨의 공업적인 제법. 자, 이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지금 이 복잡한 반응을 하나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돼요. 6개죠, 6개. 자, 요거 잠깐만 보시면 염화나트륨이죠. 수산화칼슘이죠. 이거 아까 이런 거 보셨죠? 무슨 반응이에요? 복분해요, 복분해. 요렇게 나눠지는.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탄산나트륨이 이렇게 나오죠. 요건 나중에 이제 전체 반응식 맞출 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공정인지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솔베이법이라고 그래요. 솔베이법. 솔베이법. 솔베이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그래요. 암모니아 소다법. 암모니아. 여기 암모니아 나왔죠, 저기. NH3. 소다가 뭔지 아세요? 소다? 소다가 뭐좀 소디움을 소다라고 해요. 소디움 들어간 애들. 소디움이 뭐예요? 이 나트륨 들어간 애들이죠. 그래서 탄산나트륨의 공업적인 제법을 우리가 솔베이법, 암모니아 소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공업적인 제법들 4개를 봤는데 이 4개는 일단 지금 좀 익숙하게 좀 보시고 나중에 본 수업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반응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연소 반응식. 자, CH5 순서로 맞춘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C하고 H가 보통 다른 화합물 원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산소를 나중에 맞춥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수를 맞춘 이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 원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 요건 이제 전기분해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자, 플러스 이온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요건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에서 대신 이온 형태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물질 형태로 생성되는 거예요. 물질 형태로. 자, 그 다음에 그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반응물이 복잡한 애를 제일 먼저 맞추고 산소나 이런 것처럼 간단한 걸 제일 나중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 연습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의 화학 변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A, B, C, D 플러스 마이너스 복분해죠, 복분해.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 반응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보시면 아예 전기분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탄산소 나트륨을 가열한다고 나왔죠. 열분해죠, 열분해.
전기분해, 열분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철가루, 황가루. 자, 여기도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철을 가열하고 황을 가열하고. 그랬을 때 철하고 황을 가열하게 되면 황화철로 합쳐지는 반응이죠. 화합 반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산화수소에 이산화만간. 자, 여기 MnO2. 얘가 촉매로 썼죠. MnO2. 그래서 촉매에 의한 분해 반응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복분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질산음과 염화나트륨의 반응. 이게 복분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아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반응. 아래 반응. 산화은, 산화구리는 봤었죠? 산화구리가 구리하고 산소. 그럼 이것도 같은 반응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탄산소 나트륨. 아, 이거 다 뭐예요? 열분해였죠. 열분해. 그럼 열분해를 시키려면 열을 가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1번에 가열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화합물을 분해하는 방법. 자, 이제 조금 반응들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숙하시긴 하죠. 자,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화합물을 분해하는 방법이 다른 거. 어떤 분해인지 한번 써볼게요. 자, 탄산소 나트륨. 이건 열분해죠. 탄산칼슘. 자, 이것도 열분해죠. 산화운. 아까 산화구리 보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열분해가 되겠죠. 방법이 다른 거. 그럼 네 개가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열분해, 열분해, 열분해. 그럼 이게 다. 자, 나머지 둘 중에서 어떤 게 열분해냐면 염소산 나트륨. 이거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었나요? 염소산 칼륨이 있었죠? 칼륨하고 나트륨은 같은 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반응을 해요. 같은 반응을. 그래서 아까 염소산 칼륨이 염화칼륨하고 산소로 나왔던 것처럼 염소산 나트륨도 염화나트륨하고 산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열분해에 해당이 돼요. 열분해.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 이건 뭐예요? 자, MnO2를 이와 같이 쓰고 촉매에 의한 분해입니다. 라고 했었죠. 촉매에 의한 분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바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5번. 자, 기본적인 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그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2번에 보시면 삼각 플라스크에. 자, 이게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장치에 해당이 돼요. 과산화수소를 이산화만간, 이게 촉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되냐면 산소 기체가 발생이 되죠. 이 산소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위로 얻어지는. 자, 물을 통과시켰죠. 이거 무슨 포지법이라고 그랬어요? 수상치안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는데, 자, 직귀병에 모아지는 기체의 성질. 뭔지 이미 써놨죠. 산소라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다른 물체를 잘 태운다. 뭐라 그래요? 조연성이라고 그러죠. 다른 물체를 물체가 타게 연소하게 도와주는 거. 그러면 스스로 타는 건 뭐겠어요? 가연성에 해당이 돼요. 가연성. 그 다음에 석회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 아까 뭐라고요? 얘는 CO2라고 그랬죠. CO2. 그 다음에 황록색을 띈다. 자, 요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염소기체예요. 염소기체. 그 다음에 달걀 썩는 냄새.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지 않아요? 아, 냄새 이상한 거 난다고 그랬죠. 단백질 부패되는 냄새. 철하고 황의 화합물에서 나왔던 황화철. 그쵸? 뭐예요? H2S였죠? 자, 그럼 여기서 모아지는 기체의 성질을 옳게 설명한 거는 산소니까 어떤 거예요? 조연성에 해당이 되겠죠? 조연성 기체는 산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연성 물질은 많죠. 가연성 물질은. 자, 그래서 다른 물체를 잘 태우는 성질, 도와주는 물질은 1번. 산소니까 조연성에 해당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보시면 알코올의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 자,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그랬죠? 답이 이렇게 바로 나왔네요. 답이. 아세트산납은 나중에 이제 단백질 검출 반응할 때 나올 거고, 리트머스는 어디서 나와요? 산염계 할 때 나오죠. 그 다음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물구낭사는 그냥 반응할 때 씁니다. 물구낭사는. 그러면 자, 물은 염화 코발트 종이 푸른색이 적색으로 바뀐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석회소, 요거 뿌옇게 된다고 그랬죠? 물에 안 녹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이제 반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자, 일단 반응식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암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꼭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